옛날 옛적에 돌쇠라는 선비가 산속에 살았습니다. 돌쇠의 명성이 아주 높았고 지리산 인근이나 덕유산 등에 은거하며 벼슬에는 일절 나가지 않고 학문을 익히는 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산속에서 홀로 학문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웬 여인이 돌쇠를 찾아와서는 넙죽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정말 보기 힘든 아리따운 처자였습니다. 돌쇠는 이런 여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데 나를 찾아온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의 높은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미천한 제가 평생 어르신을 곁에서 모시며 시중을 들고자 하는데 부디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아하니 너는 혼인을 한 몸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나를 모시겠다는 말을 이리 당당하게 하는 것이냐? 뭐 하던 여인이기에 이러는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꽃분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지난 역병에 주인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갈 곳이 없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제 몸을 의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하에 기이하고 명성 높은 인물을 모시기 위해 찾아다녔고 이렇게 어르신을 알게 되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어르신을 옆에서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꽃분이의 말에 돌쇠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처음 보는 아녀자이지만 왠지 알 수 없는 믿음과 신의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꽃분이를 아내로 삼고 몇 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돌쇠의 집에 서너 명의 산적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이기에 돌쇠와 꽃분이는 잠이 들어 있는데 꽃분이가 뭔가 기척을 느꼈는지 방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돌쇠도 꽃분이가 나가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산적들과 꽃분이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적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냥 도둑질만 하려고 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어찌 이리 이쁜 안악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산적 두먹으로 보이는 녀석이 꽃분이를 보며 탐욕한 눈으로 쳐다보자 꽃분이가 산적 두목을 보더니 당신들을 따라갈 터이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는 당신들이 가져갈 만한 것이 없어. 그러자 산적 두목이 너무 좋아하며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함께 가준다면 그까시 이 집을 건들 필요가 뭐가 있겠소? 빨리 우리와 함께 가시오. 그러자 꽃분이는 산적들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본 돌쇠가 황급히 나갔지만 이미 사라진 상태여서 돌쇠는 마당에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지 않았기에 딱히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안 돼. 빨리 가서 부인을 구해와야 돼. 저놈들이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이러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부인 괜찮소. 그놈들한테 도망 나온 것이오. 그러지 말고 빨리 도망갑시다. 그러자 꽃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도적들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아니 어찌 그 흉악한 놈들이 그냥 갔단 말이오. 어찌 된 것이오. 그러자 꽃분이가 침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여태 저에 대해 물으시지 않으셨지요. 이번 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 믿어 주십시오. 그러자 돌쇠는 궁금했지만 꽃분이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어느 날 돌쇠는 꽃분이와 함께 술상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시다가 꽃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너무 범상치가 않소. 일전에 당신이 나에게 주인집 가족들이 모두 역병으로 죽고 나서 모실이 없어 떠돌다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였었는데 그것이 모두 사실인 것입니까? 그리고 1년 전에 험한 산적 놈들을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낸 것도 사내인 나도 하기 어려운데 어찌 그리한 것이오. 오늘은 당신의 그 이유를 듣고 싶소. 말해주면 안 되겠소. 그러자 꽃분이가 가만 돌쇠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숨겨서 뭘 하겠습니까?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대로 저는 종이 맞습니다. 마침 주인댁 아씨와 같은 해에 태어나서
주인 댁에서는 특별히 저를 아씨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씨가 시집을 가도 함께 집에 따라가기로 정해졌지요. 그런데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주인 댁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쓰고 결국 아씨 집안이 멸문당하여 토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그렇게 망했습니다. 주인 어른은 돌아가시고 아씨와 유모만이 살아남아 타향으로 도망을 쳤었고 역시 아씨를 따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아씨는 15살을 넘기던 해 저와 상의를 하여서 남장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키고자 무예가 뛰어난 남사당패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년을 이곳저곳을 헤매고 남사당패를 찾던 끝에 비로소 아주 뛰어난 무예를 겸비한 남사당패를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검술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무예를? 당신이 무예를 익혔단 말입니까? 아니 얼마나 그리한 것이요. 돌쇠가 무예라는 말에 놀라 물으니 꽃분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남사당 폐위무예 능력이 뛰어났고 가르침이 좋아서 저희들은 어느새 공중에 몸을 날려 이곳저곳을 오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경지가 되니 저희의 남사당패의 무예를 보는 사람들이 놀라하며 돈을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신기한 구경이라 그리하였던 게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이 마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년 만에 저와 아씨는 수천 양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씨와 저는 남사당패에서 쓰는 공연용 칼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유명한 대장장이가 만든 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씨가 저에게 집안의 원수를 갚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아씨의 집안에 영모의 죄를 씌운 세도가의 말이지요. 그래서 또한 당연히 돕겠다 하였습니다. 아씨와 저는 보검을 들고 원수 세도가의 집에 갔습니다. 저희의 남사당패의 공연이 워낙 장안의 소문이 났기에 세도가에서도 우리의 방문을 아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서 공연을 하는 척하면서 달빛 아래서 건물을 추다가 검을 날려 원수의 집안 사람들을 베어댔으니 순식간에 집안에 수십 명을 베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씨는 원수를 갚은 것이지요. 우리는 황급히 남사당패를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말고는 남사당패는 아무 죄가 없다고 관하에서 판단하여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거두어준 우두머리 어르신만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후 아씨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깨끗이 목욕을 하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더니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는 돌아가신 주인 내외분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는 노릇이란다. 지난 수년간 남장을 하고 돌아다녀 비록 내 한 몸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것이 어찌 여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느냐. 다른 교수처럼 시집을 가고자 해도 갈 곳이 없고 설령 갈 생각도 없다. 우리 가문은 이미 멸문에 가까워졌는데 어느 집안이 나에게 훌륭한 신랑감을 주선해 주겠니?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구나.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복을 빌고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씻으며 살아갈 것이다. 너의 죄 또한 나를 돕기 위해 저지른 것이니 내가 하늘의 지극정성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 빌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저 또한 아씨를 따라서 산으로 들어가서 아씨를 평생 모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나와는 달리 노비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처신하는 도리가 다르다. 나를 따라갈 이유가 없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주인을 찾아 모셔라. 분명 이 나라 안에는 훌륭하고 기이한 선비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첩이 되어 여인으로서 평범히 살아가도록 해라. 내 너와 함께하는 동안 너에게도 호걸의 기질이 있음을 알고 있으니 그저 평범한 사람은 너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대로 몸을 날려서 산중으로 들어가 다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씨가 남기고 가신 보검을 2자루 팔아서 돈 1000냥을 마련하였고 그 돈으로 노자를 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삼남 지방에 이르러서 삼남 제1의 기인이 어르신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제가 살펴보니 어르신께서는 잘하는 일이란 것이 글재주 조금과 하늘의 별을 약간 헤아리는 능력,
그리고 음악이나 술을 헤아리는 일, 아니면 사주를 보거나 기흉을 점치는 일과 같은 작은 술수들 뿐이고,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도나 세상을 다스리며 후세의 규범이 될 큰 도리를 익히는 것은 관심이 없으신 듯합니다. 서방님의 명성이 세간에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분이가 짐짓 돌쇠의 안색을 살피며 말하니 돌쇠가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수년간 나를 보아왔으니 틀린 말이 아닐 것이요. 내가 어찌 부정하겠소. 그러자 꽃분이 이어 말했습니다. 서방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명성을 얻은 사람은 결국 명성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요즘 같은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위험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부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생을 마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깊은 산중의 기인처럼 은거하지 마시고 유순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하여 큰 마을에 나가 모습을 보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먹고 사신다면 분명 큰 화를 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분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이한 재주와 큰 뜻을 지닌 선비를 찾아온 것이니 이제는 제가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시오. 나도 당신의 말을 새겨듣고 내일 중에 이곳을 떠나 큰 마을로 들어가 아이들이나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아갈 것이오. 산속에 파묻혀 기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말했습니다. 저의 무례한 말을 받아들여 주시다니 서방님의 깊은 마음씨는 그래도 참으로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해 주신 보답으로 저의 미흡하지만 마지막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춤이 워낙 살기등등하니 서방님께서는 이 술을 다 드시고 술기운으로 담력을 보강하신 뒤에 저의 춤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꽃분이에게 술을 10잔이나 더 받아 마셨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제대로 앉아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취기가 잔뜩 올랐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그제서야 새하얀 검집에 칼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갑자기 공중에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꽃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높이 올라 검을 뽑아서 하늘을 찔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검을 사방에 휘두르며 공중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오는데 마치 하늘에 꽃잎이 휘날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더 이상 취기를 못 견디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돌쇠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꽃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동안 참으로 기이한 여인과 살을 맞대고 살아왔구나. 저리 어린한 여자도 세상 이치를 알고 사람에게 쓰임이 있으려 하는데 도대체 나란 놈은 여기서 이 나이 먹도록 뭘 한 것이냐. 그 후 돌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자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의 소문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모두들 가르침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러자 돌쇠가 사람들에게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인도 출중한 학식도 없어. 모두 헛소문이니까 다들 돌아가시오. 그 후 돌쇠는 꽃분이와 이 약속처럼 조용히 살지 않고 과거에 합격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꽃분이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로 돌쇠는 꽃분이를 백방으로 찾았지만 2번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들도 주변 상황 때문에 핑계거리를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도 꽃분이처럼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